정은재 씨가 볼지 모르겠지만 찍어야겠네. 5쪽의 네 번째 줄. 예, 활 리듬을 잘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여기서부터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불안 요소로 여겼다. 자, 보이시나요? 무슨 말인지? 서양 과학을,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일 건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지적 유산에 맞지 않으면 불온하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대? 계속 읽어볼게.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매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겠다. 자,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거에 해당하는 중국의 지적 유산이 존재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가 서로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이제 17세기 때부터 가볼게요. 17세기 웅명호 방이지가 나옵니다. 얘들은 뭐를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웅명호 방이지. 얘들은 읽어볼게. 17세기 웅명호 방이지 등은 중국 고대 문헌에 수록된 우주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로 견지하면서 여기 있다. 이거 체크. 성리학적 기론에 입각. 얘들이 채택한 형이상학 중국 지적 유산이에요. 성리학적 기론이었습니다. 성리학이에요. 계속 가볼게. 그거에 입각하여 실증적인 서양 과학을 재해석한 독창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수성과 금성이 태양주를 회전한다는 그들의 태양계학설은 불안계에 영향이었지만 태양과 크기에 대한 서양 천문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기와 빛을 결부한 광학 이론은 그들이 창안한 것이다. 보이세요? 이게 경험 과학. 정확히는 서양의 우주론이죠. 서양의 우주론. 걔들이 만든 경험 과학. 그리고 여기가 형이상학이에요. 아닌데요. 형이상학이라는 얘기 아직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지적 유산이라는데요. 에이, 그거야. 이게 지적 유산이 추상이잖아. 자, 웅명호 방이지는요. 서양 과학이 우월한 건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갖고 있는 지적 유산, 성리학에 맞춰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짬뽕을 만들어내요. 광학이론이란 이상한 걸 만들어냅니다. 뭐랑 똑같아요? 브라이랑 똑같아요. 브라이가 어떻게 했었죠? 코페르니쿠스 우월한 걸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이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에 어긋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짬뽕시킨 걸 만들었죠. 웅명호 방식도 똑같습니다. 서양 우주론 브라이 케플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리학이랑 맞춰서 이상한 짬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좀만 더. 다음 문단. 17세기 후반 왕석천과 매문정. 왕석천, 매문정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경험 추론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네, 그러면서 서양 과학의 우수한 면은 이미 모두 중국 고전에 이미 갖춰져 있던 것인데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상이 뭘로 가요? 중국한테 이미 있다. 중국 고전에 이미 다 있다. 좀만 더 읽어볼게요. 웅명호 등이 방금 설명했던 이 아저씨들, 아까 나왔던 아저씨들, 웅명호 약간 방이지겠지. 얘네들이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여기 봐봐요. 성리학 같은 형이상학에 몰두했다. 자, 여기서 얘기해 주잖아. 성리학, 형이상학으로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지문이었어요. 지적유산 그러고 있었지만 결국에 뭐였어요? 형이상이었던 거야. 추상이었던 거야. 자, 왼손 매문정은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이미 서양 과학의 그 브라이 케플러를 서양 과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누구 같아요? 케플러 같아요. 케플러처럼 이 좋은 서양 과학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서양 우주론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때 형이상학은 뭐기 때문에 중국 고전 문학에 중국에 이미 다 있었던 거다. 중국 기원론에 입각하여 다 싹 다 받아들입니다. 이러고 끝납니다. 지문이. 마지막 문단은 공식적으로 얘들 입장이 이제 청왕조부터 채택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됐을까? 서양 과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얘들은 짬뽕 이상하게 안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중국에 이미 있었던 거임, 다 중국에서 나온 거임이라는 형이상학으로 받아들였대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익숙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도 똑같죠. 다 자기들 거라고 하잖아. 원래 중국에 있었던 건데
똑같아요. 얘들은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약간 중국을 욕하겠다가 아니라 얘들이 사상적으로 그래요. 무언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형이상하게 이미 있었다라고 정신승리가 가능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이었던 거야. 옛날부터. 뭐 요즘 뭐 다를 바 없죠. 다 자기들 거라고 하잖아. 예, 이런 사상들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2018년에 이미 지문에서 예상했었군요. 이제 문제 읽으러 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의 가치는 뭐냐면요. 1문단 좀 제발 읽어라 얘들아 라는 얘기예요. 이 1번 문제는 자 문제를 다시 봐봐.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이래요. 윗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 적절하지 않은 거 하고 읽기 계획 볼래요? 1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 한 후에 글을 읽고 점검하기. 제발 뭐 하라는 거야? 1문단 좀 읽고 좀 와라 얘들아. 이 지문 어려운 거 아니란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아예 문제로 공식적으로 그냥 이 입장을 고수한 거야. 1문단에서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시 봐봐요. 다 했던 얘기잖아. 1문단에서 했던 얘기야. 이렇게.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서양 우주론 영향으로 변화된 중국의 우주론이 소개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점검 결과가 예측과 다름? 아니요. 예측대로. 서양 우주론이 들어와서 중국 우주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광학 이론이라는 이상한 짬뽕으로 바뀌기도 하죠. 어쨌든 중국의 기존 이론을 바뀐 거 충분히 확인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답 뭐 고르셨어요? 없으세요? 넘어갈게. 자, 2번 문제 답은요. 5번입니다. 서양에서는 중국과 달리 경험적 추론에 기초한 서양과 중국 모두 경험적 추론에 근거한 우주론을 사용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왕스청 매문정 설명할 때 대놓고 말하죠. 경험주의, 수리과학에 입각하여 라고 대놓고 써 있습니다. 선지 1번 봐봐요. 님들아 선지 1번. 2번에 선지 1번. 이게 이 글의 주제거든. 서양과 중국에서는 모두 우주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형이상학적 사고에 대한 재검토. 네. 우주론을 받아들일 때 형이상학을 계속 검토해서 맞아야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 서양과 중국 똑같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글은 진짜 잘 짜여진 지문이에요. 이 구조를 꼭 느껴봐요. 자, 3번은 아까 풀었었고 4번 봅시다. 기억인데요. 에이 이거 쉽다. 답 5번이에요. 봐봐. 틀렸구나. 봐봐. 성리학적 기론을 긍정한 학자들. 누구죠? 여러분들 성리학을 끌고 온 얘는 누구였어요? 웅명호 방이지죠. 얘들은 중국 고대 문헌의 우주론을 근거로 중국 고대 문헌에 있었던 겁니다. 우주론이 이 서양 우주론이 깜짝이야. 라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왕석청 매문정 짬뽕 되어 있죠. 답 5번입니다. 이 문단은 선지 2번은 마지막 줄에 있잖아. 마지막 문단에 있었어. 또 다른 오답 있을까요? 헷갈린 거? 자, 넘어갈게요.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어휘 파이팅.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썩 유쾌하진 않을 거예요. 쫄렸을 겁니다. 이제 오늘은 고전 문학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어디로 오시냐면 14쪽이었던가? 16쪽이군요. 16쪽 오겠습니다. 아름고는 양지고는 상충곡 했었나요? 두르고도 상충곡 했었죠.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가사, 시조 가사 문학이 좀 달라요. 학교마다, 교과서마다. 그래서 아름고는 신사고 교과서를 쓰기 때문에 관동별곡을 했었고요. 천재박 교과서를 썼던 두 학교 분들은 상충곡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정철의 3인곡이라는 작품인데요. 관동별곡 공부했으면 좀 더 편하게 어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 이 3인곡을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갖고 온 문학 문제는 기존의 문학 문제랑 좀 다릅니다. 기존 문학 문제는 일부러 수능 안 갖고 왔었어요. 다 뭐였냐면 독서만 수능 평가원 기출이었고 그 문학 문제들은 사설 문제들이었어. 그래서 기출들이 아니었어. 문학 문제들은. 근데 오늘은 재작년 21년 수능입니다. 이 문제는 21 수능이에요. 왜 이 얘기를 미리 하냐?
요즘 수능 문항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캐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푼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할게요. 사대부. 나 급 졸려지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졸리냐? 정신 차려 공주야. 이 사대부 들어봤지? 사대부. 이 사대부가 뭐냐면요. 이 사가 선비사예요. 선비로서 수양한다, 닦는다. 뭐를? 자기 몸을. 수기라고 해요. 자기 몸을 수양한다, 닦는다는 뜻이고요. 이때 사용한 게 뭐냐면 욕심을 버리고 자연 친화. 이게 선비가 수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몇 번 봤을 거예요. 관동복에도 있고요. 상춘곡은 이거 그 자체죠. 기억나세요? 상춘곡 이거 자체인 거. 욕심 없이 자연 속에서 너무 예쁘다, 만족스럽다 그거잖아요. 관동복도 이 모습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 사대부 할 때 대부는 야 이거 내가 한자로도 쓸 수 있어. 이 사는 이렇게 쓰는 한자인데.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어제 하니까 흑토요 막 개소리 하던데 흑토는 이게 아니죠. 선비사자거든. 장기를 여러분들이 잘 안 둬서 모르는데 장기 왕 옆에 붙어있는 쫄따구 두 개가 이 선비사자예요. 대부도 쓸 수 있어 나. 잘 써야지. 이게 대부야. 한자가 비슷해서 기억해요. 일부는 man이에요, man. big man, 대부. 큰 사람이래요. 이건 뭘까? 치인입니다, 치인. 사람을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다스리다. 즉 이거는 통치이념이에요. 통치이념.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목민관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는 그 얘기거고요. 하나 더 하자면 백성들을 훌륭히 다스리기 위해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때 이런 가사나 시조를 쓴 사람들은 스스로 사대부라고 하는데 사대부가 이 두 가지가 하이브리드가 된 형태였던 거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읽을 때 어디 쪽인지 캐치한다면 좀 더 빠르게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정철이 쓴 삼위인곡이에요. 네, 그 관동불곡 쓴 그 아저씨 맞습니다. 이거 엄청 길어요, 원래. 근데 다행히 21수능에서는 앞부분만 수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수록된 부분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위인곡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있는 어휘가 기준이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배운 상춘곡 있죠? 천재박이 실려 있고요. 신사고에 관동불곡 실려 있고요. 그리고 배고파. 2학년 가시면 정철에 세 학교 모두 다 송미인곡과 삼위인곡을 배우게 됩니다. 얄짤 없어요. 2학년 때 다 배워요. 이게 뭐냐면요. 교과서에 수록된 기준이 되는 가사문학이에요. 기준이 된다. 여기 있는 어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미 배운 거로 전제하기 때문에 따로 시험에 나와도 수능에 나와도 번역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휘들은 영어 단어처럼 우리말로 익혀야 돼요. 몇 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힌 게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위인곡을 어휘들 위주로 해석하면서 한번 처리해 보자고요. 시작해도 될까요? 참, 순서를 내가 잘못 썼다. 삼위인곡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송미인곡이 나옵니다.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급 졸리다. 배고프다. 미인. 제목부터 보고 가자. 미인. 지금은 이제 외모가 뛰어난 여성을 가리킬 때 보통 미인이라고 하죠. 남자한테는 미인이라고 안 하잖아. 억울해. 나도 미인일 수 있는데. 아닌가 어차피.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근데 이 중세시대 때는 이 미인이 외형이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도 미인이라고 했대요. 약간 훌륭한 사람, 인품이 훌륭한 분 이런 뜻으로 오히려 많이 쓰였답니다. 그래서 여자한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자한테 많이 사용됐고 뭐 성별 구분 없이 쓴 훌륭한 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미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모하다, 즉 좋아하다,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인을 사랑하는 노래라는 뜻이래요. 송미인곡은 오늘은 배우지 않겠지만 이 삼위인곡의 속편이라는 뜻이래요. 약간 다음 편이에요. 삼위인곡의 다음 편 송미인곡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두 개는 아마 2학년 때 여러분들 내신 때 지긋지긋하게 만들 테니까 오늘 좀 맛이나 보고 갑시다. 삼위인곡 송미인곡 들어가 볼게요. 아우 이거 재밌는 건데 왜 이렇게 졸리냐 나 큰일 났다. 정철이 50살 했습니다. 정확히는 54, 우리나라로 54살일 거예요. 자, 정철은 너는 공부했겠지만 그 조선시대 때 벼슬 했던 사람이고요. 뭐 우의정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관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잘립니다. 실업자가 돼요. 근데 그 사유가 조선 최초이자 마지막 굉장한 사유예요. 짐작이나 가십니까? 조선시대 때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이 사유로 퇴직돼요. 사퇴시켜요. 파이어 돼요. 해고돼. 뭘까? 기억나니? 뭔데? 네, 무능이에요. 사유가 무능이야. 이러기 쉽지 않거든. 왜냐면 나름 다 과거 시험 보고 온 양반가, 다 세력 있는 양반가들 사람이고 과거 시험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기본 실력은 다 있기 때문에 일을 어지간히 못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벼슬로 계속 할 수 있는데 일을 너무 못했나 봐요. 답이 없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지 해갖고 신하들이 임금님한테 이 사람 너무 일 못한다. 공식 기록이에요. 좀 집에 보내라. 얘랑 같이 일 못한다.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왕도 웬만하면 이런 전례가 없으니까 아니 얼마나 못하길래 그래. 웬만하면 그냥 잘 다독여서 좀 잘 좀 일해봐 했는데 다른 신하들이 나 얘랑 일할 거면 나 일 안 한다고. 임금님 네가 데려가서 일하라고. 실제 공식 기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임금이 그래? 야 그 정도 생각해? 알았어. 그래서 좀 뭐한데 언제나 왕이어도 이 해고할 때는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정철을 불러요. 헤이 어이 정대감 잘 지냈어? 했더니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을 하니까 보람차네요.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보게 정대감 너무 나이도 좀 잡수셨고 50살 참고로 50살 때 얘기야 이게. 나이도 많이 잡수셨고 이제 늙으셨는데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아프다고. 참고로 황희는 74살까지로 합니다. 어쨌든 근데 마음이 내가 아파. 그래서 집에 가 쉬어 이제 내가 퇴직금 줄 테니까 얼른 쉬세요 라고 말합니다. 정철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직 팔팔하다고. 왕이 좀 곤란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쉬셔야겠는데 그래서 해고시켜요. 정철이 그래서 집에 와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멘붕에서 시를 씁니다. 이게 삼위인곡, 이해고, 송미인곡이에요. 한 편 썼어요.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누구한테 쓰는 시일까? 임금님한테 쓰는 시예요.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임금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임금님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임금님이 그걸 보고 반응이 없어. 분명히 자기가 몇 달에 걸쳐 썼는데 반응이 없어. 그래서 약한가? 한 편 더 씁니다. 그게 송미인곡이에요. 똑같아요. 임금님 제가 얼마나 진짜 좋아하냐면요.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왕이 그걸 보고 신하들한테 다 공식 기록이야. 야, 이 시 봤지? 야, 얘가 일은 좀 못해도 걔도 충성심은 좋지 않냐? 글 봐봐, 지려. 일 다시 시켜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근데 왕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좀 한가한데 한가한 곳으로 일 시키죠. 그렇다고 낮은 벼슬은 줄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갑자기 말단 사원 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직책은 높은데 별로 할 일은 없는 한가한 그런 명예직 같은 거 하나 주시죠 한 게 그게 바로 강원도 관찰사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관찰사라고 강원도를 이제 감독하고 담당하는 이제 도지사,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 같은 건데 할 거 없거든. 어차피 그 실제 일들은 수령이나 시장들이 하지. 도지사는 그냥 잘 하고 있죠? 요게 답거든. 그래서 그걸로 보내요. 정 2품짜리 높은 벼슬이에요 나름. 그래서 그걸로 보내고 거기를 일하러 보냈더니만 내용이 어때? 쳐놀고 있죠. 그래서 관동 강원도를 말합니다.
태백산맥 동쪽에서 거기서 놀러 다니는 이야기를 써서 시를 써줘요. 아, 인생은 정철처럼. 그리고 이제 퇴직해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철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은 없지만 원툴, 문학 원툴인 신하였던 거지. 자, 이 사람의 시가 당연히 그 당시에도 높게 평가받고 현대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문학 작품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기준입니다. 자, 정철 아저씨가 50살에 쓴 시예요. 54살에 썼어요. 잘린 지 3, 4년 됐을 때 쓴 시야. 가볼게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봅시다. 이 몸, 이 삼기실제. 삼기다 공부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 삼기다. 자, 정식 번역은 만들다. 근데 의역할 때 용어로는 생기다라고 번역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 삼기실제. 제도 했었죠? 때입니다. 때.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이 몸이 만들어질 때, 이 몸이 생길 때, 즉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 이 몸이 태어날 때. 계속 갈게요. 님을 조차 삼기시니. 자, 줬다. 조차, 줬다를 연결음이 아써서 연음한 건데, 이거 팔로우입니다. 지금도 써요, 이 말. 님을 따라서, 님을 쫓아서 만들어지니, 생기니, 태어나니. 무슨 말일까요? 옆에 써보세요. 운명이라고 쓰세요. 운명.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님을 따라서 태어났어요. 시작부터 아부의 냄새가 슬슬 나죠. 근데 이 시를 미리 말하자면 정철이 고민하다가 아주 멋진 기법을 생각해내요. 봐봐. 정철도 알아. 자기가 잘린 걸. 근데 거기다가 시에다가 임금님은 짱이시고요. 임금님 너무 잘생겼고요. 임금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임팩트가 없어. 맛이 없어. 근데 자기를 이제 관직으로 복귀할 정도의 명장문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컨셉을 잡아요. 이 화자 여자예요. 여자. 관동불과는 달라. 관동불과는 정철이 직접 말한 거거든. 근데 이거는 화자가 작가는 54살 할아버지지만 화자는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예요. 어떤 여자?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예요. 약간 자기가 지금 임금님한테 버림받은 거를 임금님이 저를 버리셨어요 라고 하면 조금 임금님도 기분이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남자한테, 남자친구한테 차인 여자의 목소리로 지금 노래를 합니다. 계속 가볼까요? 두 번째 줄. 한생연분이며, 한생연분? 비슷한 말 불렀까요? 천생연분이라고 하고 있죠? 그거예요. 예, 천생연분이며, 누가? 님과 내가 천생연분이며, 이것을 하늘 모를 일이런가. 읽을 수 있죠? 이 사실을 하늘이 모를 것인가. 하늘도 안다. 예, 님과 내가 천생연분인 거는 하늘도 아는 겁니다. 즉 운명적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자, 계속 가볼게요. 여자의 목소리를 빌려요. 나 하나 점어 있고, 젊다. 그냥 칠종성법 적용된 겁니다. 예, 젊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젊어 있고, 나 하나 젊어 있고, 나 젊고, 자기 젊었을 때. 님 하나 날 괴시니. 괴다. 야, 괴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사랑하다라고 일단 번역하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 다른 시조를 보면요. 조금만 참아봐. 거의 끝났어. 50분밖에 안 남았어. 참아. 고전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널 좋아했다가, 괴했다가, 사랑했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거 무슨 말이야? 옛날에는 좋아하다라는 말도 썼고요. 괴다라는 말도 썼고요. 사랑하다는 말도 썼던 거야. 그럼 괴다는 어떤 포메이션일까? 그 사이야. 자, 이 봐봐. 내가 승빈이를 좋아해. 그 정도는 다들 알지? 내가 뭐 어려운 거 물어볼, 솔직히 말해서 쉬운 거 지구 중심이게 태양 중심이게 항상 이제 승빈이한테 물어보잖아. 승빈이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공식적으로 이승빈을 좋아해요. 내 제자로서 내가 아주 아끼는, 좋아하는 제자예요. 잠깐만, 내가 사실 이승빈을 열렬히 사랑하거든.
라고 하면 이상해져요. 이게 갈래가 이상해져. 장르가. 좋아한다고 해도 괜찮은데 이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미친 사람이 돼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자, 뭡니까? 좀 애매해요. 이 좋아하다가 사랑하다의 정도가 있어요.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사랑하다는 좀 그렇단 말이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괜찮지? 괜찮지? 자,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애매해. 내가 같은 반에 좋아하는 얘가 있고 사랑하는 얘가 있는데 사랑이라고 해도 괜찮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 건 확실한데 내가 지금 반에 좋아하는 얘를 사랑한다고 해도 되나?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아한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 이 사이의 말이라 보시면 돼요. 게다가 좋아하다보다는 조금 더. 근데 사랑하다까지는 아닌 그 부분이라 보면 돼요. 자, 요 어휘는 요 부분 옛날부터 썼던 말인데 이제 괴다라는 말이 삭제됐다고 안 쓴다고.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어휘가 비어있, 이 공간이 이것 했던 말이 비어있잖아요. 지금 없어서. 그러니까 이 말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현대에. 나 너무 신기해. 이거 뭔가요? 썸 타다라는 말이 생기더라고요. 신기해 죽겠어. 괴다라는 말을 원래 이렇게 자주 즐겨, 썸 탄다는 뜻이야. 썸 탄다는 느낌이야, 이게. 근데 괴다가 없어지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새로운 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렇게 살아서 계속 움직입니다. 아유 신기해라. 그래서 썸 타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일래요? 나 하나 젊어 있고, 나 젊고, 나는 젊고, 님 하나가 날 괴시니, 날 좋아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애매하나요? 나랑 썸 타고 있었으니 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 이 사랑, 견졸 때, 견주다, 비교하다. 그러면 이 마음, 이 사랑, 비교할 때가 노여 없다. 노여 전혀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자, 이 작품이 왜 어휘의 기준인지 말씀드릴게요. 21년 수능이었어요. 2년 전 수능이었어. 15번 문제 와봐. 15번 문제 잠깐 와봐요. 선지 1번 보겠습니다.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게 사용된 것이다. 예, 뜻을 번역해야 풀 수 있어요. 수능이야. 이렇게 기준을 줘요. 번역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됐죠? 다시 돌아와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이따 판단하면 되고, 미리 말하면 그거 답 아니지. 원망의 마음이 아니지. 이거 무슨 얘기야? 노여 없다? 님과 내가 화자가 썸 타고 있을 때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비교할 데가 없다. 둘이 사이가 매우 좋았었던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망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동동에서 배웠던 어휘가 너무 많이 겹치네요. 읽어볼게. 평생에 원하요대. 이 원이라는 한자 알아두면 유용하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원하요대 한대도 했었고요. 예도 했었고요. 하였더니 번역되세요 혹시? 동동 9월에 있습니다. 백종날 배하여 두고 님과 한대 예자고 원을 비옵나이다. 동동다리. 이게 9월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어휘 그대로 다 있네요. 자, 평생의 소원, 원하는 게, 원하는 게 한대. 여러분들 한대 기억나세요? 야, 대답해봐. 한대 기억하는 사람. 장소. 이거 뭘로 번역하고 그랬어? 오케이. 기억하신 분 있네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함께였잖아. 예다도 맞춰주세요. 가다, 살다 라는 뜻입니다. 가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는 살다예요. 여기도. 자, 그럼 이제 우리말로 보이시죠? 평생에 원하는 게 님과 함께 살자고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때 썸 탈 때 사귈 때 고백한 거야. 우리 평생 같이 살아요. 이렇게 했대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그 다음 줄 가볼까요? 늙어서 무슨 일로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는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서 늙으니까요 더 이상 안 찾아줘요.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고만 있대요. 자기가. 나이 먹고 헤어졌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 줄. 엊그제 님을 맺어 광안전에 올랐더니 광안전.
광안전은 아직 안 배웠죠. 야, 나는 진짜 졸리거든 지금. 여러분들도 좀 졸리지 않습니까? 승빈아 졸려? 졸려? 아 그래? 날 안 졸리구나. 평소 같았으면 그냥 대답도 못할 정도로 자고 있을 텐데. 광안전은요 직역하면 자 하늘의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에요. 네, 옥황상제 살고 있는 궁궐이야. 이상해. 엊그제는 광안전이 올랐다. 자, 이 님은 사실 누구겠어요? 임금님이거든. 아까도 배경 이 얘기해줬잖아. 이 작품이 어떻게 쓰였는지. 광안전은요, 예, 한양이라고 할게. 한양의 경복궁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그냥 이거는 가상의 화제가 설정되어 있잖아. 그리고 직접적으로 임금님이 말하면 너무 티나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궁궐인 광안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여요?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러니까 엊그제 옛날에는 님을 모시고 있어서 광안전에 올랐다. 한양에 출근했다. 경복궁으로 출근했었는데. 계속 가볼까? 그 더대, 그 사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 어찌하야 하게 내려오니. 하게 아랫색이거든요. 지상세계. 자, 실제는 뭐야? 퇴직이 아니지. 세고 후 관직에서 물러나고 기관은 있는 집. 고향을 말합니다. 자기 고향. 자기 집에 있거든요. 집에서 애 보고 있어요. 퇴근해서. 아니, 이제 잘려갖고. 자, 지금 이게 뭐야? 적강 모티프입니다. 모티프는 어디서 따왔다는 얘기인데요. 적강은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님과 화자가 이 시의 여성으로 설정된 화자와 님이 하늘의 존재였는데 이제 지상으로 내려온 것처럼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야? 네, 임금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자기가 있는 곳이 퇴직해서 고향에 이 사람 전라도 남원 출신이야. 남원에 있는 자기 현재가 지상계다. 이렇게 해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걸로 표현했네요. 네, 됐을까? 좀만 더 하고 시작. 한 번에 다 안 할게. 아우 힘들어. 자, 어찌하게 내려오니. 올 적에 빗은 머리. 그러니까 내려올 때 빗은 머리. 허트런디 3년일세. 자, 이게 무슨 의미로 보여요? 허트런디는요. 허틀다, 흐트러지다예요. 현대말로. 흐트러진 지 3년이다. 이게 뭘 의미해요? 머리가 흐트러진 지 3년이다. 더 이상 님을 안 만나요. 지상계 내려왔어요. 님을 안 만나니까 머리를 안 빗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흐트러진 지 3년 됐다. 잘린 지 3년이에요. 임금님이라는 얘기라고. 내가 지금 잘려서 지금 출근 못한 지 3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연집 씨가 아니죠. 연집은 인내 많은. 자, 이 연지가 무슨 뜻입니까? 야, 연지. 그래, 이연지 씨, 이 연지가 무슨 뜻이야? 네가 알고 있는 연지라는 단어 뭐 있어? 오케이, 그게 뭡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 분이 뭔지 아세요? 분? 이 가루 분자예요. 분말 할 때 그 분이거든. 화장가루? 뭔가 이상하네. 화장가루? 파운데이션이요. 파데라고 줄이죠. 야, 맞지 않냐? 어제 배웠는데. 두르고 애들한테 배웠는데. 파운데이션 아니야 했더니 뭐 이래. 그래서 아니 이거 있잖아 꺼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는 거 했더니 아 파데요 이러는 거야. 야 임마 파데가 파운데이션이지 뒤지고 싶어 하면서 네,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연지분이. 예. 연지분 인내 많은 있지만 누를 위하여 고이할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곱게 하는 걸까? 예, 곱게 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자 좀만 더.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읽을 수 있죠? 어두장군 뒤에 거 된 소리 읽어야 돼요.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어서 짓느니 한숨이요 디느니 눈물이다. 자, 짓는 게 한숨이고 지느니 떨어지는 게 눈물이다 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야, 쉬고 할래? 쉬고 조금만 쉬고 할래? 계속 한 번에 갈래? 박씨 네가 정해. 승빈아? 괴하는 승빈아? 어떻게 하고 싶어?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그이 없다. 근데 그지없다는 지금도 써요. 그지없어라. 끝이 없다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은 유한. 인생은 정해져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구나. 이렇게. 다음.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 거야. 이 세월이 흐르는데요. 물 흐르는 듯 한데요. 염량. 염량도 쓰고 갈게요. 이제 왼쪽 지울게. 야, 이 염 한자 봐봐. 개간지지 않냐? 승빈아 봤어? 이 염 한자. 너 아는 거 세 개, 이거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너 한자 좀 하잖아. 야, 이 염이 그거야. 화염 할 때 그 염이야. 불꽃 염자잖아요. 불꽃 염. 그래서 염은 맞나? 두 개짜리구나. 미안하다. 어쨌든 불꽃 염자 맞아. 량은 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량은 불꽃 추위? 아니. 더위와 추위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량,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가는 듯 고튀어 안 까먹었죠? 다시였어요. 다시 오니. 아까 뭐야? 더위 추위가 계속 때를 알아서 다시 온대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세월이 훅훅 가고 있어요. 여름 겨울 벌써 3년 이거 얘기입니다. 계속 갈게.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샵. 자, 듣거니 보거니 듣고 보고 느낄 일이 어떤 느낄 일? 흐느낄 일이 울 일이 하도 할샵. 이거 관용구라서 외우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했었는데 하가 뭐야? 한밭 할 때 하. 많다 크다. 많기도 많구나. 관동보고에 있었죠. 뭐뭐 리을샤 뭐뭐구나 감탄형음이었다고. 그래서 많기도 많구나라고 번역하면 된다. 우리 저번에 공부했을 때 리을샤 공부했었잖아요. 리을셔 뭐뭐구나. 많기도 많구나. 안 쓸 게 따로 염두 잘 써요. 많기도 많구나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흐느낄 일이 많기도 많대요. 그렇겠죠. 자, 그다음 동풍입니다.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 과학적으로 오세안 이야기단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봄바람이라 하시면 됩니다. 동풍은 봄바람이에요. 참고로 여기서부터 자, 잠깐만. 이 작품은 앞부분만 실려있거든요. 지금 동풍 앞부분, 하도할샤까지가 초반, 서사예요, 서사. 여기가 오프닝이었어요. 하도할샤, 거기까지 오프닝. 임과 헤어져서 슬프게 지내고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서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사가 시작되고 동풍부터 이제 본사가 시작돼요. 메인 메뉴야. 근데 이 본사가 총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본사 1, 2, 3, 4로 되어 있는데 21년 수능에는 본사 1만 실려 있어요. 그리고 딱 잘라요. 본사 1까지만 보자. 근데 봄으로 시작해요. 자, 본사가 총 4개야. 어떻게 전개되겠어? 2에서는 여름, 3에서는 가을, 4에서는 겨울 이렇게 나갑니다. 계절 순으로 전개돼요. 자, 오늘 풀 거는 봄만 나와 있습니다. 동풍이 건득 불어 적셔를 헤쳐내니 적설 쌓여있는 눈이죠. 쌓인 눈을 헤쳐내니. 그 다음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어쉐라. 쉐라 뭐뭐 했구나. 두세 가지 피어 있구나. 매화가 피었대요. 자, 매화가 뭘 상징한지는 우리가 사군자 공부했었습니다. 매화는 지주와 절개의 상징이에요. 계속 할게요. 가뜩 냉담한데 여기까지. 가뜩이나 냉담, 추운데 차가운데 아직 겨울이에요. 초봄이거든. 근데 암향, 은은한 향기입니다. 암향, 은은한 향기. 은은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약간 세상에 아직 눈이 녹지 않아서 추운데요. 이 매화가 펴갖고 은은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계속할게요. 황혼의 달. 네, 황혼의 달이 해가 진 때 달이 쫓아서, 달이 떠서 벼맛, 해가 드는 마루입니다. 한옥에 있는 햇볕이 드는 마루예요. 근데 그 벼맛에 달이 따라서 그 벼맛에 비추니 밤이 됐다는 거죠. 달이 떴어요.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자, 님이신가 아니신가? 뭐를 보고? 달을 보고 이러고 있어요. 아, 저게 님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달 정도면 충분히 임금으로 비유할 만하죠. 마지막 봅시다. 저 매화 꺾어내요.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오죠. 뭐뭐 고자. 뭐뭐 하고 싶다. 자, 님 계신데 보내고 싶대요. 저 매화를 꺾어서.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니 여기 싫고. 자, 여러분들 매화를 왜 꺾어 보내고 싶을까?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고 싶어서 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서사 첫 수가 끝나요. 자, 여기까지. 어휘가 좀 많았는데 후반부는 좀 서둘러 했습니다. 문제 풀 시간도 드릴 건데요. 한 작품만 더 보자. 나는 시조입니다. 자, 이거까지만 읽고 문제 풀 시간 줄 테니까 좀만 참아봐. 나 보시면요.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보니. 워석버석이 뭐냐면요. 부스럭부스럭입니다. 비슷해요. 현대어랑. 자, 창밖에 부스럭부스럭 님인가 일어나 보니. 계속 가볼게요. 해란 해경. 자, 아래 번역되어 있네요. 난초핀 지름길이랍니다. 길이에요, 길. 이 길에 낙엽은 무수일고. 이 낙엽은 무슨 일인가? 자, 뭡니까? 이거 이 옛날 사람들이 맨날 쓰는 기법이거든. 집에 있는데요. 밖에 푸석푸석 돌려요. 그래서 님이 왔나 하고 봤더니만 그냥 낙엽 떨어지는 소리였던 거야. 계속 가볼게요. 어즈버 유한한 간장. 간과 장입니다. 속에 있는 속이에요. 속. 유한한 내 속이 다 그칠까 하노라. 다 끊어질까 하노라. 자, 정서가 똑같아요. 그리움입니다. 님이 보고 싶어서요. 이 낙엽 떨어진 소리도 님이 온가 막 착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리움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가나는 시 갈래가 다르긴 하지만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께 이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5문장 풀고 가자고. 15번부터 19번까지인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자, 한 집은 더 읽어야 돼요. 근데 다는 수필이야.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저거 읽을 시간과 풀 시간을 스피디하게 갖게 7분만 드릴게요. 7분 재드릴 테니까 뒤에 있는 5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자. 괜찮아요, 몸은? 왜 왔냐? 그래. 야, 이름 좀 써. 영상 찍어놨어. 봐. 안 보겠다는 눈빛인데. 자, 7분 재드릴게요. 얼른 풀어보세요. 우리 딱 이거 풀고 마무리할 거거든? 이거 읽고 뒤에 5문제 한번 풀어봐.